지난 15일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물을 하나 올렸었죠. 5월 18일을 앞두고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함께 읽어보자는 글이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책 소년이 온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미 이 책을 읽어보셨다는 분들도 많았고 함께 읽겠다는 분도, 그리고 다시 읽어보시겠다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감히 운을 떼기가 좀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조금씩 되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총 6개의 장과 1개의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각자 다른 화자의 입을 빌려서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펼치면 이야기가 도청 상무관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상무관은 비극의 한 복판 같은 곳이죠. 첫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3 소년 동호입니다. 이 동호는 친구 정대가 군인의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더불어 친구의 누나인 정미를 찾기 위해서 분향소와 병원을 계속해서 헤매면서 다니고 있죠. 그러던 중 들른 이 상무관에서 동호는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 상무관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실려 들어오고 있고 그 시체와 관들이 모여서 강당이 빽빽하게 채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동호는 이 상무관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목격하고요. 또 함께 일하게 되는 형과 누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1장에서 등장한 혹은 연결된 인물들이 이후의 장들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차근차근 들려주게 돼요. 함께 민주화운동을 하고 시체를 수습했던 사람들, 그리하여 죽거나 고문받게 되는 사람들, 그날의 모습을 밝히고자 취재하는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 남겨진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장에 가면 작가 본인이 등장하면서 픽션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기도 하죠. 이 이야기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시 합쳐지면서 그 비극을 폭넓게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이야기이자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된 부분은 이것이 고작 40여 년 전의 이야기구나 하는 거였어요. 1980년이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된 역사고 그 당시를 몸소 경험했던 분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저희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동호는 당시 중3입니다. 그렇다면 60년대에 생긴 거죠. 즉,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삼촌, 이모,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내내 이게 진짜 얼마 안 된 되게 가까운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느껴지더라고요. 더욱이 이때 당시에 계엄령이라는 단어, 우리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급되던 단어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한 지역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우리와 정말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일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계엄령, 이 사건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소설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극이라는 게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구나. 사람과 사연을 가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실감이 나요. 동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어린아이니까 항복하면 죽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들은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손을 들고 상무관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이 아이들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쏴버리는 장면은 정말로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이들의 시체가 일렬로 누운 채로 발견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죽은 후에 시체를 옮겨서 일렬로 정리해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죠. 일렬로 걸어 나오는 아이들을 순식간에 쏴 죽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체가 일렬로 누워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읽기 힘들고 괴로웠어요. 이 주요 등장인물들 뿐만 아니라 정말 가성인이 된 친구들, 임산부, 신혼부부, 한 집안의 엄마, 아빠, 자식과 사촌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정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 이 소설을 읽으며 계속 떠올리게 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특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하는 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살아남았기에 죄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 살아남아서도 결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누적이 되면서 계속해서 등장해요. 저는 끝에 가서는 정말 거의 폭발해버렸어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울었는데 특히 동호의 엄마를 화자로 다룬 6장에서는 정말 장을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시 광주의 상황을 여러 가지 영상, 다큐멘터리, 영화, 책 등이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기억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상황을 몸소 겪고 기억하고 증언해준 분들이 있어서겠죠. 이러한 모든 전달의 과정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겠구나. 그분들이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오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제가 무작정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년이 온다를 함께 읽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기는 했지만 사실 읽고 나서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영상들보다도 이렇게 대본을 쓰고 촬영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아마 편집도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을 적확하게 전달을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중언부언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소년이 온다는 해마다 5월이 되면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하죠. 앞으로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5월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꼭 한 번쯤은 이 책을 많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책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